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 스티븐입니다. 제 12회를 마저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식은 총 5개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어, 제 1차 지역순회 도시재생 광역 협치 포럼이 전북권역권을 시작으로 시작된다는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7월 18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고요. 전주시에서 이게 개최되어 시작된다고 합니다. 관련된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들이 전주시로 다 모여서 도시재생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순회다 보니까 광역별로 이제 나눠서 진행이 계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충청권에서 진행될 때가 있으면 한번 함께 참여할 볼 계획인데요.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 바람으로서는 이제 천안에서 개최가 되면 굉장히 좋겠네요. 그래서 천안에서 개최되면 여러분들께 더 자세한 소식들, 그다음에 진행되는 것들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토교통부에서 UCC 콘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UCC 콘테스트를 통해서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영상을 공모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최종 그 선정자가 선택이 되었고 올 이제 7월 6일이죠. 7월 6일에 관련된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상식은 7월 6일 금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캠퍼스 T 영등포구에 소재한 그 공간입니다. 예전에 그 도시재생 해커톤 시즌 1이 진행되었던 장소이기도 하지요. 참석자로는 국토부 도시재생 영랑 과장 외 LH 도시재생 계획 처장 그리고 UCC 시상자 6명을 포함해서 SNS 기자단 20명도 함께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명이 SNS 기자단이 이번에 이제 같이 함께 이 수상식과 함께 위촉이 될 예정에 있다고 하네요. 여기 시상 내역을 보니까 1위가 이제 까치의 소식이라고 저도 이제 영상 한번 봤는데 제가 이렇게 잠깐 간단하면 영상을 이렇게 하나 띄워드릴게요.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안녕, 저는 까치예요. 저는 예로부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길조로 여겨졌답니다. 오늘 전할 기쁜 소식은 마을을 위해 주민들이 힘을 합치도록 도와준 도시재생 뉴딜 소식이에요. 네, 여기까지 과거에는 수입 그 다음에 지금 상금은 보니까 500만 원이네요. 500만 원. 이제 장관 표창까지 받고요. 굉장히. 그리고 여기에 가장 또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관련돼서 이제 이 기자분들과 수상자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줄 초청 강의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초청이 됐나요? 누군가 딱 봤더니 청년협동조합 천안청년들의 최강원 대표 접니다. 네, 어쨌든 함께 참여했던 그때 퍼실레이터들 중에서도 제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시간이 돼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이제 좀 잘하는 것도 있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좋은 강의 그리고 필요한 이야기들 전달해드리고 오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SNS 기자단 분들께서 또 조시생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들을 전달해줄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로 활동하실 거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이제 뉴스인데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도시재생 공공임대상가 사업비를 80%까지 연이율 1.5%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융자 대상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임대상가를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융자 금리는 연 1.5%,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는 5년까지 1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융자 기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된다고 하고요. 보니까 지금 이런 공공 공간들, 그러니까 이번 상품은 둥진 네볼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응해 영세 상인 및 청년
업자들이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출시됐다고 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지역 영세상인들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를 대상으로 매년 20곳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왜냐면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그 공간을 굉장히 청년들의 뭐 열정과 주민들의 협업으로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기존에 그걸 만들었던 분들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쫓겨나는 형상들이 전국 곳곳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하고 그런 분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아주 정부에서 어,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좋은 정책을 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천안시도 아니면은 저희도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민간 차원에서 한번 지원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번째 소식은 뭐냐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도시재생학회가 포괄적인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지난 3일 서울시 잠원동 협회 본사에서 한국도시재생학회와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인 업무를 체결했다고 하네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실무적 지식, 경험, 학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반선장할 수 있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회 회장님인 김순구 회장님께서는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활성화에 힘을 함께 모으겠다라고 하고요. 감정평가사들도 지역 전문가로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현장에 있는 목소리도 전문가이지만 또 다른 분야의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 또 다른 전문 분야의 그런 영역들이 들어온다면 더 좋은 전문가들을 양성해내고 더 좋은 의견들이 함께 협업이 돼서 좋은 도시재생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지역에서도 조금 활동하는데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환영합니다. 많은 이런 협약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특히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도시재생가만 해서는 안 되고, 특히나 관광사업과 접점을 이루고 있는 점들이 많아서 문화관광가나 뭐 예술단체들 아니면은 협회들과 함께 협업을 이루는 구조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인천시 소식인데요. 이번 인천시가 민선 7기를 시작을 하면서 조직 개편의 윤곽을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원도심 재생 부서의 확대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그 인천에는 인천 청년들이라고 해서 그 빈집은행의 최환 대표님께서 그 중심을 이루면서 도시재생의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신 내용을 보니까 빈집들이 굉장히 인천에 좀 다수가 있어서, 근데 이게 그냥 방치해 놓은 것 자체가 또 그냥 방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변 그 거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도 일어난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공간들을 민간이나 청년들한테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물주분들께서도 이렇게 방치하느니 청년들이 뭔가 좋은 기회를 삼아서 이 공간들을 활용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인천에 몇 번 방문해서 공간들을 좀 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차후에는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도 조금은 배려를 해주시면 청년들이 아주 멋진 공간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또 이거 지금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지자체장님께서도 의지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요. 인천이 이런 것들이 잘 협조가 돼서 아주 좋은 도시재생 지역의 선도지역으로 활성화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 오늘은 소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만날게요. 안녕.